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제 열심히 풀어보셨어요? 왜,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네. 자, 뭐 그동안에는 이제 저한테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셨으니까 제 스타일대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내는 스타일대로 문제를 풀어봐야, 그래서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봐야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저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근데 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점수는 연연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점수가 뭐 60점 나왔다, 100점 나왔다, 100점은 없거든요. 네. 자, 100점 나올 거라는 기대도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자, 어차피 여기서 점수가 몇 점이냐는 여러분들한테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40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 30개는 모르겠어요. 근데 10개는 내가 아는 문제.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 아는 문제는 틀리지 말자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 문제를 안 틀리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께서 점수 맞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진짜 10개야. 뭐 이건 내가 들어봤어. 근데 이건 내가 분명히 맞출래. 근데 이건 나는 못 들어봤고 이 내용은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하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쉬운 걸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지방세, 목적세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세를 뭐 아주 오래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딱히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지방세, 목적세는 배웠죠? 재산세 시간에 배웠어요. 재산세 시간에. 그죠? 우리 재산세에 추가되는 세금 두 개가 있거든요.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면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는 세금이 뭐라 그랬어요? 지역자원시설세고,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이 뭐예요? 네, 그 두 개가 목적세예요. 제가 수업하면서 제가 표로 그려드렸었죠. 재산세, 그 다음에 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있다. 그 중에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하나는 독립세고 하나는 부가세인데 둘 다 공통점은 목적세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남 상관없어요. 지금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께서 지방세의 동그라미를 치고 목적세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목적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방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정리를 좀 해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비에 쓰느냐에 따라서 경비 목적,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눕니다.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고 하는데 현행 목적세가 대부분은 다 보통세예요. 근데 현행 목적세가 딱 5개 있어요. 그게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교육세라는 세금하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요 세 개가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목적세예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그냥 앞자만 따서 교교농이라고 외우세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지지라고 외우되 그 지지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충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방소비세가 나온다거나 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있어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목적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세는 이 글자에만 쓸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다 공통점이 다 재산세에 같이 나오는 세금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산세를 설명드릴 때 재산세 고지서에는
자, 재산세를 받게 되면 재산세 고지서에는 당연히 재산세 고지서니까 당연히 무슨 세금은 들어갈까요? 재산세는 나오겠죠? 근데 재산세 외에 두 개의 세금이 더 따라 붙는다 그랬어요. 하나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하나 따라 붙고 또 하나가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하나 따라 붙는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왜 따라 붙느냐. 재산세는 독립세라 그랬습니다. 독립세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독립세고 수업 시간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부가세는 혼자는 낼 수 없고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낸다 그래서 부가세라고 한다 그랬죠. 그때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가 부과되느냐. 그 재산세액의 몇 프로가 20%인데 반드시 무엇은 제외하고 도시지역부는 제외한 금액의 20%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문제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세인데 왜 재산세 같이 나오느냐. 이유는 재산세와 납기가 같아서. 뭐랑 납기가 같아요? 재산세와 납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는 날짜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동일할 거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자. 따로 고지하지 말고. 그래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는 세금이 있다. 그게 지역자원시설세다. 네. 자, 그때 재산세는 일반 경비에 사용하니까 보통세고 그 다음에 얘는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라 그랬어요. 예전에 수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재산세 들어가는 세금 요 두 개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세금이에요?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는다. 알고 계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외웠으니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목적세 정도는 외우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죠. 자, 2번을 봤더니 자, 뭘 물어봤느냐. 일단 보유를 물어봤네요. 그리고 지방세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일단 국세는 버리고 가야죠. 그래서 디귿번에 나와 있는 농어촌 특별세와 니을번에 나와 있는 인지세는 국세예요. 그러면 디귿번하고 니을번은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문제에서 디귿번 들어가 있는 거 일단 싸그리 다 버려보시면 디귿번 들어가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면 1번하고 2번밖에 안 남죠. 그리고 니을번 1번, 2번 중에 니을번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놔두고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보죠. 1번하고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기업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점이네요. 그래서 기업번 봤더니 취득세네요. 취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내요? 아니죠. 그러면 기업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고 나면 답은 2번이겠죠. 제가 항상 박스 형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께서 버릴 건 버리고 찾을 건 찾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니은번의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맞죠? 디귿번의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 국세니까 버리긴 했는데 이거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니까. 보유 단계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는 보유 단계에서 안 나와요. 아예.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둘 다 보유 단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유 단계에서 나오는 것은 기역하고 니을 빼고는 다 나와요. 니은, 디귿, 미음, 비읍은.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소득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득세가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임대가 있잖아, 임대가. 그러니까 임대할 때 소득세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거 보유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나오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은 4개인데 그중에 지금 뭘 물어봤느냐면 지방세를 물어봤으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빠져야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꼭 체크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면 꼭 틀리게 나오거든요. 답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건데, 자, 표준 세율에서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이라 그랬어요. 취득세에서. 그러면 표준 세율에서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외웠다. 그래도 뭘로 판단하시라 그랬어요? 등기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1번은 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환매입니다. 환매면 등기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은 1번은 표준 세율이라는 거잖아요. 기준 세율을 뺄지 말지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에 동그라미? 상속. 상속을 받으면 등기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표준 세율이죠. 3번은 뭐에 동그라미? 아니죠. 가액 증가에 동그라미 쳐야죠.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하면 물론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목 변경에 대해서 과세해요? 가액 증가에 대해서 과세해요? 그러니까 가액 증가가 포인트죠. 그러면 땅값 늘어나면 등기부에 표시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땅값 늘었다고 해서 등기부에 표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얘는 기준세율 대상이네요. 그럼 답은 3번이겠죠. 그냥. 그죠? 4번은 뭐에 동그라미? 분할. 분할이면 등기해야죠? 분할 등기해야 되니까. 5번은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니까 역시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되고 표준세율이고. 그리고 3번 빼고는 전부 다 기준세율을 빼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죠. 자, 일단 취득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니까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대요. 무슨 세율은? 표준세율은. 맞죠? 2번에 봤더니 100분의 400을 합한대요. 자, 뭔가에다가 4배를 합하니까 몇 배짜리? 5배짜리구나.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해야죠. 5배짜리는 뭐밖에 없어요? 사치성. 그래서 별꼴 오선주.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중과세에서 제외한대요. 뭘 하면? 용도 변경 공사를 하면. 즉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죠. 사채성 재산을 취득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중과세 할 이유가 없죠. 그때 용도 변경 공사는 언제 이내에 착공해야 돼요? 60일. 취득세는 다 60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100분의 200을 합한대요. 자, 100분의 200을 합했다. 그럼 몇 배짜리? 3배짜리죠. 2배를 합했으니까. 그러면 취득세에서 3배짜리는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이나 법인이죠. 과밀자 있어요, 없어요? 공장이나 법인자 있어요, 없어요? 바로 앞에 법인 나왔잖아요. 과밀 바로 뒤에 법인 나와 있잖아요. 그럼 된 거죠. 뭘 찾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을 보죠. 5번을 봤더니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중과세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사채성 재산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쪼개서 취득했다고요. 왜? 걸릴까 봐. 이딴 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중과세 해요. 뻘짓거리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네가 아무리 쪼개서 취득하더라도 나중에 다 모아놓고 판단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5번이 틀렸죠. 그래서 시간차 공격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쪼개서 취득을 한다거나 뭐 시차를 두고 취득을 한다거나 그래 맞자 모아놓으면은요 사치성이다. 그러면 그냥 사치성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취득 시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보니까요. 일반적인 유상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아니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려면 국수공판장일 때만.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1번이 틀렸죠. 자, 2번은 무상이 나왔습니다. 무상이니까 증여겠죠. 그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맞고. 3번은 지목 변경이 나왔습니다. 지목 변경은 언제가 취득일이냐?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글자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건축 나왔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뭐가 나온 날? 사용 승인서. 단 사용일이 나오면 그날하고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5번을 봤더니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래요. 자, 일단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나오려면 자, 계약상 무슨 날로 간다?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잔금이죠. 그러면 잔금이 나오려면 이 거래가 무슨 거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은 유상거래일 때 해요? 무상거래일 때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 유상이 맞죠? 두 번째는 계약상이 나오려면 무엇은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국수공판장은 아니어야죠. 국수공판장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맞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국수공판장이 있죠?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했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거나 또는요 공매나 경매로 취득을 했거나 또는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됐거나 또는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6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때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여기까지만 무슨 날로 가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고, 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뭘 검증을 받는 거예요? 금액을 검증을 받는 거지 날짜를 검증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검증이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하는데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 60일이잖아요. 잔금 치르기 전에 거래 신고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잔금 날짜를 증명할 길은 없어요. 대신 무엇은 인정을 해줘요? 거래 금액은. 그래서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가격을 물어봤어요? 날짜를 물어봤어요? 날짜를 물어봤을 때 사실상이 안 들어가죠, 얘가. 그러면 얘가 사실상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뭐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계약상 잔금일로 가야죠, 얘는.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되는 경우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보죠. 자, 6번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인데, 자, 1번 보죠. 1번에 봤더니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기한 후 신고라는 게 뭐냐면 자수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기한 내에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법정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내죠? 그때 정부에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그때 결정 통지가 오기 전에 납세무자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면 자수를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한 후 신고 또는요 수정신고라 그래요. 근데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수정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고친다. 고치려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었어야 된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요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가산세가 붙었을 건데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몇 개월 이내 하면 1개월 이내 하면 고맙다 그래서 50%를 감면해 주죠. 6개월 이내 하면 20% 감면해 주고. 아셨어요? 1번은 맞죠? 자, 2번을 봤더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뭘 등록을 하고 싶대요? 저당권을 등록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저당권이면 저당권 등기를 하려면 자,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지만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당권은 왜 우리가 등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빌려준 돈 받으려고. 그래서 과세 표준이 채권 금액이에요. 과표가. 그리고 소유권이 아니면 전부 다 0.2%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해서 내시면 되는데 문제는 채권이 몇 개래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같은 채권이라 그랬어요. 자, 같은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권이 하나라고요. 그죠? 단지 저당권이 두 개인 거예요. 저당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권 하나에 담보 물건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당권은 물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채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물건도 하나로 봐요. 각각으로 안 보고. 그래서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보아가 아니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이렇게 가요.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면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은행에서 내가 50억을 대출을 받아요. 50억을 대출을 받는데 인천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걸로는 부조가 돼요. 그래서 다시 경기도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맡겼어요. 그 건물 두 개를 담보로 맡겨서 50억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50억의 채권으로 인해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건물 두 개에다가 저당을 잘 잡겠죠. 근데 채권은 50억 하나죠. 단지 담보 물건이 두 개니까 저당을 두 개를 잡을 거 아니에요. 이걸 두 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채권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이 건물 두 개도 한 건으로 본다고요. 그러면은 한 번만 내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인천에 있는 건 인천에다가 내고 경기도에 있는 것도 경기도에다가 내고 이러지 말라고요. 어차피 채권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한 건으로 보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인천에다가 낼래. 그러면 인천에다가 나 등기 신청할래. 은행에서. 그러면 인천이 그냥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경기도에 있다가 등기 신청할래. 그러면 경기도에 있다가. 그래서 한 곳에다가 내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쪼개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아셨죠?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각각 물건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같은 채권이다 보니까 그냥 몇 개로 봐라? 하나로 봐요. 하나의 등록으로 보는 거 이거.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을 보죠. 3번은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오는 제도인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대요. 근데 무엇은 했어요?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래서 그냥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이걸 신고 의제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걸로 인정해 줬죠. 그래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재평가하고 감가상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변경 전에 금액으로 갈 거냐, 변경 후에 금액으로 갈 거냐. 그렇죠. 변경 후에 금액으로 가야죠. 왜? 가액이 바뀌었을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전이에요, 후예요? 후죠. 왜? 된이라 그랬으니까 된. 변경된. 맞죠? 네. 그러면 맞고. 5번에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해버렸대요. 제척기간이 경과가 되면 더 이상 취득세를 못 내요. 근데 취득세를 못 내는 상태에서 등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뭘 내고 등기하시라고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등기예요. 소유권. 취득을 했을 때 하는 등기가.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가서 등기해요, 안 해요? 등기하죠.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하는 등기는 취득세를 내고 등기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해야 돼요?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취득세가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하고 싶어요. 그때 가서는 뭘 내고 등기하시라고요? 등록면허세. 예.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죠. 자, 7번 보니까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자, 이번에는 재산세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게요. 자, 2번을 봤더니 다가구 나왔습니다. 다가구는요, 몇 개로 봐야 돼요? 가구별로 따져야죠. 그래서 1가구가 나와야죠. 왜? 재산세니까. 맞죠?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1동이 나왔네요. 무슨 문제? 겸용주택 문제. 재산세에서 맨 앞에 1동이나 1구가 나오면 겸용주택 문제죠. 그래서 뒤에 가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주거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대요. 맞죠? 만약에 1구였으면 50% 여부를 따져야죠. 주거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근데 여기서는 50% 여부 없죠. 그럼 동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4번. 자, 100분의 500이랍니다. 재산세에서 중과세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5배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전제 조건은요? 과밀, 억제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과밀,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과밀, 공장 몇 년? 5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좀 잘못 나왔는데 정확히 표현해야 돼요. 과밀, 공장 나왔죠? 그 재산에 대한 이렇게 돼 있죠? 그 재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래야 돼요. 왜냐면 토지는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는. 잘 보시길 바라요. 자, 뭐 4번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답은 5번이에요. 5번에 보시면 1000분의 40이래요. 4%짜리죠. 재산세에서 4%짜리는요. 별, 꼴, 5까지죠. 재산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치성 재산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데 별, 꼴, 5, 선, 주인데 재산세에서는 얘는 사치성 아니잖아요. 4개죠. 4개인데 고급 선박만 5%로 간다 그랬잖아요. 4, 4, 4, 5잖아요. 그러면 4%짜리는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되는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까지는 맞는데 고급 선박이 들어가면 안 되죠. 고급 선박은 몇 프로고? 5%짜리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중과 대상에 뭐가 있느냐면, 중과 대상에, 자,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세우거나 공장을 짓게 되면 중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중과세를 해요.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자, 이렇게 있는데, 취득세에서는 이 법인에 대해서 3배, 공장에 대해서도 몇 배냐면 3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5배입니다. 물론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취득세는 아까 봤던 것처럼 4배를 합한 세율, 2배를 합한 세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취득세에서는. 그리고 등록면허세로 가면 법인에 대해서만 3배 중과세예요. 공장하고 사치성에 대해서는 중과가 없어요. 그리고 재산세로 가면 자, 법인에 대한 중과세는 없고 공장에 대해서만 몇 배 중과세 하느냐면 5배 중과세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어차피 취득세에서 중과세 되는 것 중에서 일부가 다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서 중과세가 되는데,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 3배, 등록면허세에서 3배,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 3배, 재산세에서 5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중과세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100분의 500이 나와야 되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장이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재산세에서 공장이 나와요. 그러면 공장은 건축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계산해요?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계산하죠?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은 주택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택이 아니라면 전부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지역을 보고 따져요. 군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느냐,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느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랬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는 군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뭘로 인정을 해주느냐면 정상적으로 공장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기준면적을 따져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합니다. 나대지로 봐서.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가 있으면 그때는 상가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걸 공장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보느냐? 상가로 간주해요. 상가로 간주하다 보니까 기준면적을 따져서 기준면적 이내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을 해요. 그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요, 종합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공장 문제가 나왔는데 토지가 나왔다, 재산세에서.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느냐? 초과부터 봐요. 왜?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나대지로 봐서 뭘로 가야 돼요?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초과자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 보느냐? 지역을 봐요. 군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무슨 혜택을 주는 거고? 분리과세. 이때 분리과세는 몇 프로냐? 0.2%예요. 대신 그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이때는 사업용으로 봐서 별도 합산해요. 그래서 뭘 적용하느냐면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이때 누진세가 0.2에서 0.4까지거든요. 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를 해야죠. 그때 원래 건축물은 공장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프로냐면 0.25%예요. 근데 보세요. 땅을 보면 공장으로 인정되면 0.2%인데 상가로 간주되면 최대가 0.4죠. 최대가 2배 뛰었죠. 그래서 건축물도 이 지역에 들어가면 여기에 2배인 0.5%가 나와요. 이게 1번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번 보시면 토지예요, 건축물이에요? 1번이. 동그라미 1번이. 건축물이죠. 그죠? 그것도 무슨 지역에 있대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이에요. 7번에 1번.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은 공장으로 보지 말고요. 상가로 간주하다 보니까 여기에 2배인 0.5%가 나와요. 그래서 1000분의 5예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아셨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슨 지역이냐면 과밀억제권역이었을 때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게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군지역,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그게 과밀억제권역이어도요. 중과세 안 합니다. 왜? 이 지역은 당연히 공장 만들으라고 해놓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일까요? 아닐까요? 과밀억제권역 맞아요. 인천도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근데 그러면 인천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 중과세를 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다는 이야기인데 남동공단 있죠? 거기는요. 공업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동공단에 공장 짓게 되면 중과세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즉 우리 학원 건물이 있는 이 주변에다가 공장을 지었다? 여기도 과밀억제권역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 이때 중과세 하겠다고요. 이때. 몇 배? 5배. 이때 5배가 이 금액의 5배예요. 여기에 5배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것도 몇 년간? 5년간. 왜냐하면 재산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내죠. 그래서 여기가 중과세인데 그건 건축물만 돼요. 그 재산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4번도 틀려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왜냐하면 그 재산이라고 하면 그 재산이
건축물 부분인지 토지 부분인지가 정확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틀린 문장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라요. 그래서 과밀억적 권역 내 공장을 짓게 되면은 취득세에서는 일단 몇 배 중과세하고 3배. 그때 취득세에서 3배는 토지 건물 다. 대신 재산세에서 5배는 어디만? 건축물만. 그리고 재산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내니까 영원히 중과세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얘는 몇 년간만? 5년간만 중과세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자, 8번을 보죠. 자, 8번을 봤더니, 자,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봤더니,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예요. 우리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요, 종합합산이죠? 2번에 봤더니, 건물이 멸실된 토지래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나대지잖아요. 단, 건물을 멸실을 했으면 6개월간은 건물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 건물 없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건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3번에 봤더니 2%에 미달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봤더니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래요. 자, 2% 미달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있다고요. 무허가는 건물이 없는 걸로 간주하지만 2%는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바닥 면적 부분은 그냥 건물이 있는 부분이니까 별도 합산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건물이 없는 부분이니까 얘는 종합합산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도시지역 내 개인 소유 농지라고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뭐가 남아요? 네? 주상공이 남잖아요. 주상공. 안 그래요? 주상공이 남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농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종합합산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건축물 바닥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바닥면적, 즉 건물이 있는 토지죠. 건물이 있는 토지는 뭘로 봐야 돼요? 별도 합산이죠. 단 초과되는 부분은요, 종합인데 초과하지 않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별도 합산 토지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자, 9번 보니까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재산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가야죠. 자, 1번 봤더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대요. 맞아요? 네. 맞죠? 문제는 전국에 있는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뭐 답이 1번으로 돼 있긴 해요. 답이 1번인데 전국에 소지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틀린 것 같은데, 재산세니까 지방세잖아요. 지방세는 각 지자체별로.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해요. 왜냐면 과세 대상을 물어봤으니까 과세를 한다 그랬으면 틀렸어요. 확실히. 전국적으로 과세한다 그러면 확실히 틀려요. 왜? 지방세는요, 지역별로 과세가 되니까. 근데 여기는 과세 물건을 물어봤잖아요. 과세 물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맞죠. 아마도 전국에 소지하는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한 것 같아요. 저도 해설이 없어요. 이걸 왜 틀렸다고 했는지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아마도 다른 데가 답이 없으니까. 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산출한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시지역분이거든요, 이게. 왜? 무슨 지역에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도시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분은요, 재산세 합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죠. 지금 그 이야기고. 3번에 봤더니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역자원시설세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이 나왔어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요, 비과세죠. 딱 하나만 제외하고
유료. 근데 유료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건물 중에 놀고 있어요. 계속 공실이고 놀아요. 그러면은 계속 세금은 나갈 건데 해당 지자체에서 빌려달래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써. 그랬더니 뭐 공공도서관으로 쓴다든지 공영주차장으로 쓰겠대요. 그래, 뭐 어차피 나 놀고 있고 그거 지금 쓸 계획도 없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써. 고맙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줬는데요. 이때다 싶어서요. 월세 얼마 줄 건데 그러면요. 세금 내라고요. 그러니까 유료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그때는 과세지만 유료라는 말이 없잖아요. 비과세가 맞아요. 그 다음에 자 5번 같은 경우에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율 적용이라고 돼 있죠. 세율 적용. 우리가 세율 적용을 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잖아. 맨 끝에. 그러면 토지하고 주택밖에 없어요.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누진세밖에 없거든요. 얘가. 그러면은 물건이 토지를 물어봤어요? 주택을 물어봤어요? 주택이죠. 주택에 동그라미 쳐야죠. 그러면 주택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딱 두 개밖에 없죠. 첫 번째는 집을 두 채를 주면 합산한다 안 한다. 두 번째는 토지 건물을 주면 합산한다. 자, 여기 집 두 개 줬어요? 토지 건물을 줬어요?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을 줬으니까 이를 합산해야죠. 합산했대요 안 했대요? 했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에서 지금 틀린 게 없어서 답은 1번으로 간 것 같아요. 지방세인데 전국에 소지하는. 근데 이건 해석의 문제가 좀 생기긴 하겠네요. 네, 그냥 뭐 전국에 소지하는 이게 틀렸다고 할게요. 다른 데는 틀린 게 없으니까. 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일단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아셨죠? 막 풀지 말고. 자, 종합부동산세 1번 봤더니 무슨 단어가 딱 보이세요? 동고봉양. 동고봉양 나왔으니까 우리 양도소득세처럼 푸세요. 혼인 나오면 몇 년? 동고봉양 나오면? 네, 10년. 맞죠? 답이 1번. 옳은 거 찾으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답 알고 나면 짜증나죠? 네. 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무슨 말이에요? 고지서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세금이잖아요. 그걸 부가라고 해요. 다만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유일하게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세금 중에서 납세자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세금은 종부세밖에 없어요. 재산세는 이게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종부세는 가능하죠. 그러면 신고를 선택을 했어요. 나 신고할래. 그러면은 신고제도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아셨죠? 바뀌니까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만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자, 나 신고할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나 신고할래 그러면 그건 가서 나 신고할 거야 이야기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신고서 쓰는 게 아니고 신고서를 써가지고 갖다 내면 그게 신고하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고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 적게 썼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언제 내요? 12월 1일부터 15일이죠. 그러면 고지서가 언제 올까요? 11월 말에 오겠죠. 왜? 고지서는 항상 언제까지 발급이 돼요? 5일 전까지니까. 그러면 11월 25일까지는 온다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11월 25일까지 오더라도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들고 가서 나 이렇게 낼래 하고 내잖아요. 그게 신고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신고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고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신고서를 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슨 가산세는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나와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2번은 그게 틀렸고 3번은 자 6억이 나왔죠. 6억이 나왔으니까 일단 물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주택이 나와야죠.
주택 맞아요? 그리고 6억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제한대요. 그러면은 사람을 물어봤어요? 계산식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계산식을 물어봤다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해야죠. 그래서 봤더니 과표네요. 그러면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과표 문제에서 재산세, 종부세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과세 표준 문제에서 재산세하고 종부세의 공통점. 그래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따라와야죠. 그러니까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가 아니라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래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주택의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얼마를 공제하느냐? 기준금액인 6억 원을 공제해요.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줄여서 공정비율이라고 할게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해야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과세 표준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문장처럼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래버리면 10억짜리면 10억에서 6억을 뺀 예를 들어서 7억짜리다. 그러면 7억에서 6억을 뺀 1억이 과표예요? 아니죠. 그 1억에다가 85%로 한 8,500이 과표가 돼야죠. 그러니까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뭘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4번에 보니까 이번에는요. 80억이 나왔습니다. 80억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은 별도합산이죠. 별도합산. 종합합산이 아니고. 종합합산은 5억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거기까지는 맞죠? 그러니까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건 정확한 문장이에요. 앞에 물건이 잘못된 거죠. 종합합산이 아니라 무슨 토지가 돼야 돼요? 별도합산 토지가 돼야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래요. 아니죠. 12월 1일부터요. 15일까지예요. 뭘 하든지 간에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재산세는 16일부터 말일이고 종합부동산세는 1일부터 15일이고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오늘 뭐 일찍 끝나기는 글렀죠? 지우지 마세요.